제11주차 다문화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강의의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가족복지론 우리 1학년 학생들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우리 한 번도 대면해서 수업을 못해서 아쉽긴 한데 나름대로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우리 2학기 때는 또 간절히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또 이어서 우리 가족복지론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을만 하신가요? 자, 우리 한번 기말고사 때는 뭐 시험 볼지 아니면 또 과제로 또 중간고사처럼 대체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상을 보면서 또 기말고사 때는 시험으로 해서 같이 한번 보기를 희망합니다. 자, 11주차 가족복지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11, 12, 13주차 강의는 이제 가족복지의 임상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요. 14주차 때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및 정리하는 이제 시간을 가질 거고 15차는 이제 시험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힘내서 우리 강의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다문화 가족 하면 이제 우리가 외국에서 이제 이주 여성 또 이제 또 우리 다문화 가족 중에는 이제 외국인들을 많이 또 생각하는데 외국인 중만 아니라 또 우리 다문화 가족이 또 있죠. 이제 우리 같은 민족인데 북한 이탈 주민도 바로 저희 다문화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살펴볼 내용 중에 이제 가족 실태조사,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설문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에는 앞에 있는 PT 내용을 이제 2차시, 3차시 땐 나눠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좀 보기 좋게 텍스트는 좀 줄이고 이제 표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다문화 가족이 어떠한 욕구가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 살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다문화까지 우리가 복지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족은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해외 구호 사업을 하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을 돕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먹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생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왔을 때 그네들을 이제 같이 이제 생계적인 지원 및 복지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게 되는데요. 또 이 안에 또 숨겨져 있는 내용 중에는 또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기를 안 낳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고령화가 더 심각해지고 노인들은 이제 수명은 길어지고 지역사회에서 이제 활동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결국은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없다 보니까 결국 노인들은 부양의 대상인데 부양할 사람들이 없어져서 이제 나름대로 저출산 정책으로 이제 아이를 출산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서 세금도 내고 국가의 어떤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서포터즈 역할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여러분들도 여러 번 접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접해서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아주 OECD 국가 중에서도 저출산 가임기 여성이 이렇게 한 명을 낳지 않는 0.97명대로 이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저출산 국가가 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다문화 가족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복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일자리를 또 갖게 되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을 또 창출하게 되고 그 소득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나라의 결국 이제 경제 활동에 또 기여를 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은 이제 글로벌 어떤 차원에서 어떤 세계가 한 가족이라는 차원에서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저출산
국가에서 이제 경제 활동을 이제 더 증가시켜서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중요한 서포터즈로 활동할 수 있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시스템과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늘 이제 몇 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우리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를 이제 여성가족부가 이제 우리 대표적인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이제 부처가 있죠. 보건복지부와 우리 여성가족부 두 이제 가족 그 부처가 있는데 그 부처에서 이제 다문화 가족은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관할해서 이제 이거를 주무부로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그 실태 조사를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우리 그 다문화 가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실태를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5,000 가구를 대상으로 이제 했네요. 거의 모집단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집단 거의 100만 명 이상이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다문화 이제 그 가족이니까 이제 가구로 수로는 이제 26,000 가구 전체 한 70%를 우리가 이제 가구 수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한 거고요. 뭐 한 2.8명, 2.9명당 한 가구당 이제 인원이 되니까 거의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 설문을 바탕으로 그들의 어떤 욕구와 실태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래서 2교시와 3교시는 이제 전반적인 이 내용들을 나눠서 지금 전개를 하도록 하고요. 3차시 때는 이제 그 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다문화 가족이 갖고 있는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실태를 조금 뒷받침할 수 있는 보조 자료로 유튜브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다문화 가구의 가구원 수를 보니까 이제 전체 가구원 수의 25,000 가구 중에 2명 내지 3명의 가구가 전체 가구의 한 50%, 5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네요. 가장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이제 우리 부부 가구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2명이니까 2명 내지 또 자녀가 1명 내지 2명의 경우가 가장 많은 구성의 비율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5명 이상인 가구도 전체의 12.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다문화 가구의 가구 구성을 한번 볼까요? 이제 부부와 자녀가 살고 있는 경우가 이제 14% 정도. 제가 앞에 실수를 했네요. 부부끼리만 살고 있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봤는데, 자, 14%가 부부와 자녀가 이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부부끼리 살고 있는 경우가 이제 17% 정도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이렇게 전체 비율 중에 부부와 자녀로 된 구성 비율이 전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문화 가구의 자녀 수를 보면 자녀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전체 3분의 1 정도인 36.7%로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 가구의 다문화 가구의 자녀가 1명인 경우가 이제 36.5% 거의 비슷하네요. 자녀가 없는 경우와 1명인 경우가 전체의 한 7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2명인 경우는 전체의 4분의 1 정도인 22.5%. 다문화 가구 중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도 4.3%로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다문화 가구의 어떤 자녀 연령대를 보니까 이제 6세 미만인 경우가 39%, 그리고 6세에서 11세인 경우가 38%로 이제 가장 이제 11세 미만이 전체의 75%, 78% 정도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전체적으로 연령대 그만큼 이제 다문화 가구에 대한 이제 정책이라든지 지원이 이제 거의 10여 년 이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된 게 그 이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 다문화 가구에 대한 어떤 요즘은 난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측면에서 이제 다문화 가구에 대한 어떤 가구에 대한 지원은 점점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18세 이상도 뭐 지금 10% 정도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이렇게 서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전체 국민과 다문화 가구를 비교한 표입니다. 이 표는 뭐냐면 다문화 가구 자녀의 학교 급별 어떤 취학률을 봤을 때 가장 이쪽 회색이 이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는 조금 전체 국민보다 조금 높고요. 중학교는 이제 전체 국민보다는 조금 낮고요. 고등학교도 조금 낮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네요. 이렇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중도 학급을 유지하는 비율이 초등학교 때는 많다가 이제 학교의 부적응을 통해서 이렇게 그 학교 급별 취학률이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등학교 가니까는 전체의 한 반 정도밖에 학교로 다니지 않는 곳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좀 이제 어떤 학생들이 다문화 가구가 자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문화 가구의 주택 형태를 봤을 때는 단독주택이 40%, 그 다음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우가 37.5%, 뭐 이렇게 빌라라든지 이런 경우에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가 1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의 많은 비율이 단독주택과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거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 점유 형태를 봤을 때 2015년도과 18년도를 비교하고 있네요. 15년도는 회색이고요. 까만색은 이제 그 18년도 최근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기 집인 경우가 45% 비율로 3년 전보다 조금 더 올라가고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17%, 보증금이 이제 월세, 이제 반월세라고 하죠.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경우가 전체 30%. 그래도 자가의 비율이 그래도 우리 다문화 가구가 그래도 좀 그 전체 비율 중에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2015년도와 18년도를 비교했을 때 이제 전체 우리 다문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봤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은 20에서 30% 정도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예전에 비해서 200만원, 300만원 대가 조금 더 3년 전에 비해서 높아졌고요. 그리고 또 고소득으로 갈수록 예전에 비해서 소득 기준이 조금 더 떨어졌다. 이 3년 전에 비해서 또 소득이 더 되려 줄고 있는 상을 보고 있네요. 한 가구당 200에서 가장 많은 비율은 200에서 300만 원이다. 결국 이렇게 높은 가구 월평균 소득은 아니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혼 이미자 다문화 가족의 어떤 연령대 분포를 보면 30대 가구가 전체의 35%, 그 다음에 40대가 이제 23% 정도, 50대가 15%, 30세 이하는 이제 한 20%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0, 40대 비율이 전체의 이제 한 60%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자녀 나이도 이렇게 거의 이제 낮게 분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주민등록 인구와 결혼 임자율을 비교했을 때 연령대 분포는 그렇죠? 이제 60세 이상이 전체 국민으로 25%인데 다문화 가구는 6.5%. 자, 우리 전체 국민 중에 30대는 이제 16.8%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다문화 가구는 35.6%. 이거는 이제 점점 고령화가 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이제 적어지고 있는데 이제 다문화 가구는 20대 특히 33, 40대 비율이 일반 국민들의 비율보다 높기 때문에 사실 이 국민들에 대한 어떤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다문화 가구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 등록한 거주하고 있는 기간에 대한 분포를 보게 되면 이제 전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5에서 10년, 그다음에 10에서 15년 이런 경우가 이제 36%, 27.3%인데 다문화 가구는 이제 5에서 10년 경우가 이제 5에 10에서 15년인 경우가 가장 많은 23%, 그다음에 33%, 그다음에 이제 5에서 10년 기간이 27%로 분포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다문화 가구가 이제 우리 배우자를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 이제 그 또 귀화를 또 하게 된 어떤 다문화 가족인 경우 이제 어떻게 만남을 갖게 됐는지 만나게 된지를 봤을 때 이제 친구 또는 동료의 소개로 만난 비율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 스스로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우가 24.6%로 가장 또 많이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결혼 중개 업체 이제 뭐 그렇죠? 이제 뭐 농촌 총각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결혼 업체 통해서 이제 외국에 가서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우리 국내로 이주하게 되는 이제 여성들 그렇죠? 그런 경우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제 그래도 비율이 친구 소개라든지 스스로 이제 만나게 되는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만나게 된 경우 같은 경우 봤을 때 이제 친구 통해서 만나게 된 비율이 이제 남자는 이제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외국에서 이제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성들은 중개업체 통해서 들어온 경우가 이제 두 번째로 많은 반면에 남자들은 스스로 이제 이렇게 동료를 통해 친구와 동료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그 텔레비에도 보면 뭐 다문화 고부열전 그런 프로그램 보면 대부분 여성들이 이제 그렇죠? 그런 결혼 업체라든지 그런 그 소개 통해서 이거 업체 그런 정보 업체 통해서 들어온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도별로 이제 초혼인 경우가 78% 이제 그리고 재혼인 경우가 뭐 12년부터 3년 단위로 봤을 때도 21%를 나타내고 전반적으로 이제 한 75% 정도가 이제 4명 중에 3명이 이제 초혼이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재혼인 경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배우자가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그런 결혼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지 둘 다 초혼인 경우가 70%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요. 둘 다 재혼인 경우는 이제 15% 나타나고 있고 이제 본인이 초혼이고 배우자가 재혼 본인이 재혼이고 배우자가 초혼인 경우는 이렇게 10% 내지 7%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둘 다 초혼, 둘 다 재혼인 경우가 이제 1순위, 2순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자, 보고 계십니다. 자, 혼인을 지속하고 있는 기간을 봤을 때, 자, 이제 5에서 10년인 경우가 이제 37%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 비율로 거주기간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동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97% 정도가 같이 동거를 하고 있고요. 뭐 주말 부부라든지 동거하지 않은 경우도 이제 3.1%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정이 불안한 경우도 있겠고요. 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말 부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그 이혼과 별거를 한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이 같은데 다문화 가족들이 왜 어떤 이유 와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이혼과 별거를 하게 되는지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자, 바로 성격 차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경제적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줄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성격 차이 문제로는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 문화적 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크게 나타나겠죠. 근데 의외로 우리 그 최근에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는 문제가 매스컴에도 좀 나왔었는데 학대와 폭력으로 인한 어떤 이혼하는 경우가 이렇게 8.6% 3순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 별거한 경우 자녀를 주로 누가 양육하는지 봤을 때 본인이 이제 양육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쵸? 대부분 이제 다문화인 경우가 이제, 예, 그 여성들이 이제 그렇게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게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 상대방 배우자가 이제 2015년도에는 배우자가 29.8%고 이제 본인이 65.3%였는데 최근 2018년도에는 본인이 애를 키우는 경우가 자녀를 낳는 경우가 95%로 더 급속히 더 늘어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 양육비를 받고 있는 경우, 사실은 이혼하게 되면 당연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이제 양육비를 줘야겠죠? 근데 어때요? 아이고, 전체의 70%와 80% 정도가 자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네요. 3년 전에 비해서는 못 받는 비율이 줄긴 했으나, 그렇죠? 참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배우자 어떤 현재까지 이제 변호인자의 어떤 배우자 사망 후 현재까지 어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가 또 사실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이제 혼자서 살고 있는 경우 5에서 10년 미만인 경우가 이제 25%, 3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5에서 10년 기간이 25%, 3에서 5년 기간이 이제 22%로 삼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부부간의 좀 만족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1이 가장 낮고 5가 가장 높다는 것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3이 보통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만족하다라가 사겠죠? 그리고 이제 불만족이 1이고요. 매우 불만족이 1일 겁니다. 그렇죠? 매우 만족은 5로 나타난다고 봤을 때 이제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전체 전체 국민과 비교를 해봤을 때 대리어 다문화 가족이 이제 배우자만 간의 만족도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전체 일반적인 국민들은 4보다 조금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다문화 가족들은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가 이제 남성이 좀 더 높고요. 여성들은 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국내 국민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다문화 가족 중에 이제 여성들의 어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남성에 비해서 낮다. 요거는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그 부부간 대화 시간을 봤더니 2시간 이상 대화한다는 경우가 36.6%. 예전에 비해서도 봤을 때도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고, 이제 그렇네요. 그렇죠? 1시간에도 2시간 미만인 경우도 24%. 야, 이걸 국내랑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대려 다문화 가족의 부부간의 대화의 그 시간이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문화적 차이에 있어서 이제 약간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어떤 게 있을까? 가장 큰 게 이제 식습관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의사소통. 그렇죠? 언어가 다르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과 가족 행사에 대한 의뢰, 그다음에 이제 경제 생활에 대한 부분들, 가사 분담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네요. 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사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크게 그래도 이제 이 순서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죠? 대부분 가족 행사로 인해서 남자들은 조금 더 이제 문화 차이를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남자들은 3순위고요. 여성들은 이제 5순위, 4순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같이 한번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의 갈등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을 때 3명 중에 2명이 갈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3명 중에 1명이 갈등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1년간 이제 배우자의 갈등이 있었고 가장 어떤 게 무슨 문제인지를 봤을 때 이제 성격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15년도에는 두 번째 비율이 이제 경제적 문제가 가장 컸었는데 이제는 경제적 문제는
이제 18년 되면서 세 번째로 나타났는데 최근에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난 게 자녀의 교육 문제가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고 경제적 문제가 세 번째로 이거 봤을 때 이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 여러 가지 성격 차이를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지원책이 필요할 거고, 또 자녀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 지원, 그리고 또 가장 더 중요한 경제적인 것들을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어떤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제 갖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이제 해결하느냐,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배우자의 대화로 해결한다라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안타깝게도 그냥 참는다라고 하는 경우도 두 번째, 또 이제 세 번째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혼자서 이제 그 방법을 해결한다. 아이고 참 이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그래도 그 배우자가 해결하는 얘기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이제 그냥 참는다라고 하는 경우 뭔가 좀 지원 다양한 어떤 상담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그 루트가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 이민자와 또 일반들을 즉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가족 내 의사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의사 결정에 대한 만족도를 봤을 때 이제 어, 우리 결혼 이민자들이 일반 우리 국민들보다 더 이제 만족도가 조금씩 더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가사 분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되면 남성들은 이제 배우자가 많이 진행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성들은 스스로 이제 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결혼 이민자에 대한 어떤 그 약간 가사 분담에 대한 양적 평등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를 한번 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4 그래도 만족보다는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유의면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자녀와의 어떤 관계 만족도는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육에 대한 어떤 효능감을 봤을 때 자녀와 관계에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여성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보통보다는 높지만 남자가 여성들보다는 이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어떤 지식과 방법을 잘 안다라고 하든가 자녀가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잘 안다는 부분에서 남성들이 조금 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모자란 부분들이 있네요. 그렇죠? 이런 걸 토대로 조금 자녀와의 어떤 관계에 양육 효능감에 대한 부분들을 높일 수 있는 기재가 또 필요할 거라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돌봄 활동에 대한 분담들, 남성들은 거의 이제 배우자가 이제 놀이 활동이라든지 의식주 활동을 지원한다라고 보고요. 여성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5세 이하의 자녀들이 이제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게 뭔지를 한번 봤더니 이제 2018년도에는 이제 예전에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2순위였는데 지금은 이제 1순위가 됐네요.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어려워하네요. 두 번째가 자녀에게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기가 어려울 때 문제를 3년 전에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2순위고 이제 자녀를 이제 바빠서 양육을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이제 한 21% 정도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결혼 이민자들이 이제 모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이유는 왜 그럴까요? 모국의 언어와 문화적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이제 문화를 배우기 위한 게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이순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외국의 부모 형제들을 초청할 의사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40% 정도가 이제 초청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33% 정도는 초청할 의사 이렇게 이제 초청할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25%는 아예 그냥 부모가 현재 살고가 있다, 부모 형제가 살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초청하고 싶은 이유는 모국보다 한국의 생활 환경이 더 좋아서, 두 번째는 자녀 돌보는 집안일을 도움을 좀 청하는 어떤 의미가 더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결혼 이민자의 어떤 한국어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전체적인 평균은 전체적인 산물을 보통으로 봤을 때 4보다는 낮습니다. 높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기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듣기는 잘하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쓰기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본 적이 있느냐? 이제 없는 경우가 이제 80%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등급을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 등급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고, 등급이 있는 경우도 의외로 많네요. 그러니까 이제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보니까 14% 정도, 15% 정도가 한국어 능력 시험 등급을 갖고 있네요. 그렇죠? 생활에 이제 지난 1년간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을 얘기했을 때 이제 경제적 어려움, 자, 아까는 자녀가의 어떤 그런 부분이었고, 지금은 이제 전반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물었을 때 경제와 언어, 그리고 이제 또 큰 게 외로움. 자, 예전에는 이제 3순위는 되는데 외로움이 이제 거의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적 관계가 없음에 대한 비율이 이제 여가 취미생활 같은 경우가 같이 할 사람들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몸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1순위, 2순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3순위를 보게 되면 이제 자녀 교육을 관련돼서 도움을 줄 사람, 그 다음에 자신의 집안의 어려움을 같이 할 사람들에 대한 같이 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1년간 어떤 모임이 있을 때 활동을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이제 가장 큰 모임이 우리 모국의 친구들 모임이 가장 많고요. 학부모 모임이 두 번째로 가장 많고, 세 번째가 종교 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우리 그 문화적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봤고요. 이제 좀 쉬었다가 우리 3교시 때 같이 이 내용들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3교시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